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입니다. 지은이는 우에노 지즈코, 펴낸 곳은 동양북스 출판사입니다. 개인적으로 70대까지는 집에서 지내다가 80대가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80대에도 요양보호사를 집에 불러 집에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시설에 들러서 비용을 알아보았더니 월 자부담 20만원 정도였습니다. 저자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1인 가구의 행복지수는 2인 가구의 행복지수보다 훨씬 높고, 자녀가 없는 싱글인 경우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설에서 죽는 것보다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다가 죽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안락한 최후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늙는 사람은 불쌍한 걸까?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이다. 싱글, 행복하면 그만이다 해서 나는 부모를 혼자 둔다고 비난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같이 살자고 요청하는 것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그런 악마의 속삭임을 입에 담는 자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모도 줄어들었다. 세대 간의 가구 분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왜냐고? 그래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다. 또 고령자 스스로도 혼자 사는 것이 의외로 괜찮다고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이 사별과 이혼으로 돌싱이 되어 막상 혼자 살아보니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학습한 효과도 있다. 나는 사별이든 이혼이든 돌싱이 된 친구에게는 잘 다녀왔어 라고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산다. 그 시기가 끝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이다. 결국에는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스지가와 사토시의 노후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 스지가와 씨는 오사카 가도마시에 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460명에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 결과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세상에는 행복지수 조사라는 게 있는데 사실 행복이란 극히 주관적이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비교하는 일은 사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 대신 생활 만족도라는 지표를 사용한다. 스지가와 씨도 생활 만족도를 사용했다. 스지가와 씨는 독특한 방법을 이용했다. 동거 고령자를 여러 층으로 나눠 동거인이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인 경우로 구분해서 비교했다. 그 결과 동거인이 1명 늘거나 즉 2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최저로 떨어졌다. 동거인이 다시 1명 늘어나서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고 4인 이상 즉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독거 고령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인 가구란 부부 가구 아니면 부모 1인과 자녀 1인인 경우를 말한다. 부부 가구는 이른바 빈둥지 시기로서 육아가 끝나 목표를 상실한 커플이 얼굴을 마주보는 위기의 시기다. 부부만 남게 되면 서로 다른 문화가 격돌하여 당연히 생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간에 완충 가구를 두는 게 좋다. 자녀가 함께 살거나 반려동물을 통해 대화하는 커플도 있다. 그러나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는 게 이해가 된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활 만족도는 다를 게 없다고 한다. 2인 가구의 만족도는 최저. 저는 취미활동만 하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매번 밥을 차려주는 아내가 고맙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70대 남성. 말을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일본 남자들은 고맙다는 말을 이리도 아낄까? 그럼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2인 가구의 노후 행복의 비결로 다음 7가지를 들 수 있다. 비결 1. 서로를 이해한다. 2. 가사 분담을 확실히 한다. 3. 가치관이 달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4. 눈앞의 불만은 사소한 거라 생각한다. 5. 둘이 있을 때부터 미리 혼자가 되었을 때를 준비한다. 6. 시간적, 공간적으로 거리를 둔다. 7. 자신의 세계에 파고든다. 아무래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공존의 비밀 같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하는 의미가 뭘까?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맨날 싸우기만 했어. 남편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버리니 외롭네요. 60대 여성. 부부란 참 알 수 없는 존재다. 기혼자인 스지거 씨는 2인 가구의 노후의 이상적인 모습은 혼자 사는 사람 2명을 한 지붕 아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다. 가족과 함께 살면 아무래도 나를 억누르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60대 여성. 만족스러운 노후의 3가지 조건. 1.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2. 돈 부자보다 사람 부자 되기. 3. 타인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이제 혼자여도 괜찮아. 닥터 스지가와가 데이터로 알려주는 진실이다. 자식에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부담만 남기자.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 돈이 드는 일이 육아죠. 그러면 거의 모든 고령자가 그렇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조금은 부담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존경하는 기리시마 요코가 아첨하지 않는 노후라는 책에서 자녀에게 아첨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후는 부탁할 셈이다 라고 단언했다. 싱글맘으로 3명의 자녀를 키운 기리시마 씨의 파워는 보통 사람과는 달랐을 것이다. 엄마를 따라 전 세계를 돌아다닌 아이들도 엄마가 자신들에게 쏟은 에너지와 고생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위의 보통 부모들은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다. 왜 그렇게 자식을 어려워할까? 기리시마 씨처럼 당당하게 내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다들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영원히 자식에게 주고만 싶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억지를 벌이기보다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잘 부탁해 라는 말 정도는 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내게는 그마저도 부러운 선택지다. 시설에서 죽기 원하는 노인은 없다. 시설은 더 필요 없다. 이게 내 입장이다.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더 만들지 않아도 된다. 만들어라면 그 후가 더 문제다. 건물은 반드시 관리해야 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빈방을 채워야 한다. 시설이 너무 많은 지역에서는 노인 쟁탈전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2015년에 시행된 의료 간병 일괄법으로 시설 입소 조건이 간병 필요도 3등급
이상으로 엄격해지면서 대기 고령자도 감소했다. 이 대기 고령자를 전원 수용할 만큼만 시설을 더 만든다고 해도 29만 명분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만큼을 더 만든다면 일본은 수용소 열도가 될 것이다. 시설과 병원을 좋아하는 노인은 없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더욱 확신이 생겼다. 병원은 환자보다는 의료진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다. 병원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 혼자 죽음을 준비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혼자 사는 80대 치매 환자 우에무라 씨가 사망하기 전 3개월간 사용한 경비다. 우에무라 씨 집에는 나도 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의사가 내게 본인의 희망대로 자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전해줬다. 이 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10%, 간병보험의 본인부담 10%, 거기에 따로 본인부담 서비스가 한 달에 3에서 4만 엔 정도 나왔다. 이 비용은 밤에 불안해서 죽기 3개월 전에 자비로 야간 요양보호소를 부른 비용이었다. 총 금액은 한 달에 40에서 50만 엔, 그중 본인 부담은 7에서 8만 엔 정도였다. 집에서 혼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들지 모르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대단한 금액은 아니다. 평균치는 알 수 없지만 병원사는 죽기 한 달 전에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평균 진료 청구액이 100만 엔을 넘는다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다. 고독사가 두려운 당신에게 30대 이혼하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없어서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노후가 찾아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어느 날 고독사 할까봐 불안합니다. 나한테 종종 들어오는 고민 사연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고독사 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고 주로 50대 후반에서 60대였기 때문이다. 그 정도는 고령자라고 할 수도 없다. 즉 중장년 남성의 문제이지 고령자 여성의 문제는 아니다. 고독사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고립된 인생을 살았다. 고립된 인생이 고독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살아있는 동안 고립되지 않는다면 고독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싱글 여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싱글 여성은 싱글 남성과 달리 친구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 누가 꼭 옆에 있어야 할까? 임종을 맞을 때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느냐고 호스피스 의사에게 물은 적이 있다.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임종 직전에는 내내 속 마취약으로 불리는 엔도르핀이 나와서 옆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요 라는 답변도 있었고, 누가 손을 잡아줘도 모를 거예요 라는 답변도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시죠? 라고 물으니 죽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오감 중 청각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말을 걸어주는 게 좋다는 의사도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도 들었다. 자녀와 손자들이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말을 걸었더니 할아버지가 확실한 발음으로 시끄럽다고 했다는 일화다. 죽을 때만이라도 조용히 죽게 해달라는 그 기분을 나는 이해한다. 작별 인사와 감사의 말은 미리미리 하자. 그렇다면 이 페인 없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일까? 남겨지는 사람일까? 취재하면서 보니 임종을 지켜보고 싶어하는 쪽은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남겨지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를 임종 입회 콤플렉스라고 이름 붙였다.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오랫동안 간병해온 지인은 자신이 외출한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시자 자신을 탓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 마지막 잠깐을 놓쳐도 괜찮지 않나 싶었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동안 작별 인사와 감사의 말을 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 텐데 꼭 죽어가는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초고령 사회의 죽음은 속도가 느리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죽음이다. 작별 인사와 감사의 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 나는 이제 작별 인사와 감사의 말은 상대의 귀가 들릴 때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몇 번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엄마의 자식이라서 행복했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아프기 전에 말해주는 게 좋다. 일본인은 특히 가족 간에는 부끄럽다고 좀처럼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고 상태가 점점 나빠져 버리기도 한다. 부모님의 정신이 온전할 때 물어볼 걸, 이런 말도 해드릴 걸 하고 후회하느니 좀 더 빨리 몇 번이고 말해드리자. 나는 요즘 친구들에게 그때 내가 친절하게 해준 일을 잊을 수가 없어. 너의 이런 점이 좋아 라고 말해주기 시작했다. 죽고 난 후에 장례식에서 아무리 훌륭한 조사를 읽는들 죽은 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비슷한 연배의 동료를 만나면 다음에 만날 때도 모두 살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다시 만나 기쁘다라며 진심으로 기뻐하면 된다. 혼자 사는 노인이 혼자서 죽는 게 뭐가 나쁜가? 이런 죽음을 고독사라고 부르기 싫어서 그냥 속 시원하게 재택사라는 말을 만들어 버렸다.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상태가 좋은 이유.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가족의 결정으로 시설에 들어간다. 대부분 치매 증상으로 의사학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속아서 끌려온 치매 고령자가 나가게 해달라,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망상도 폭언도 아니다. 만약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면 약을 사용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치매 전문의 타카하시 유키오 씨의 조정 이론에 따르면 문제의 행동은 모두 조정을 받는데 그 원인을 만드는 누군가가 반드시 주변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누군가의 조정이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이다. 역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타카하시 씨는 자신이 경험한 임상 사례를 통해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증상은 가볍다는 인상을 받았다. 확실히 흥분이나 폭력은 적고 간병을 거부하거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망상, 사람을 착각하는 망상, 물건 도난 망상이거나 질수 망상 등은 많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와 달리 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매일 지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히 적다고 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서 살 수 있냐고.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어도 방문 간병인이 있다면 식사와 입용이 모두 가능하다. 친근한 간병인이 있다면 시설처럼 저항할 일도 없다.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면 배식 서비스를 부탁하면 된다. 치매 환자도 음식만 제공해주면 혼자서 제대로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동안 잘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먹는 게 어려워지거나 누워지게 되면 그때는 치매가 있든 없든 필요한 간병은 똑같다. 실제로 혼자 사는 치매 고령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자 소개가 빠졌네요. 저자 우에노 지즈코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자입니다. 저자는 교토대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도쿄대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책을 읽으니 재택에서 혼자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